6억 이하 서울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자, 선택 포인트 3가지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디딤돌 보금자리론의 세팅값을 입힐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지역과 상품의 변화가 예상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 그리고 네임드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투자금은 2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팁은 재개발 재건축보다 기축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6억 이하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 어떻게 세팅할까요? 어떤 집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팅하느냐, 어떻게 세팅값을 입히느냐가 중요한데요.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6억 이하의 세팅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매가가 6억 이하라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즉 갭투자죠. 전세가 3억, 본인 자본 3억 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실거주하실 수 있는데요. 6억의 아파트 대출액을 최대 3억 6천까지 끼고 본인 자본 2억 4천만 원으로 6억의 아파트에 실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보다는 두 번째 사례가 자본금은 적게 들고 그리고 대출액은 조금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월세를 주는 건데요. 즉 매매가 6억의 아파트 그리고 대출액 보금자리론 최대 세팅 3억 6천까지 대출을 받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어서 월세 반전세 주셔도 됩니다. 반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그리고 본인 자금 1억 9천, 즉 여기 3가지 중에서는 가장 본인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생애지초 대출을 이용한 보금자리론 세팅 사례입니다. 매매가 6억에 생애지초 대출액 최대 4억 2천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 자본금 1억 8천으로 6억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각각 1, 2, 3, 4 케이스가 실거주와 투자의 방법이 다르고 실거주하느냐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느냐에 따라서도 세팅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6억 이하의 아파트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자본금이 필요한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는 똑같은 자본금 2억에 전세를 살고 누구는 6억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겠죠. 6억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내에서 고가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디딤돌 대출 가능한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고작 8%밖에 없습니다. 즉 디딤돌 대출,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많지 않은데 우리는 수도권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서울에서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중에서도 상계, 중계, 하계 중에서 상계동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평대 혹은 20평대 초반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계주공은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고요. 자, 재건축을 초기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16단지가 거의 대부분 예비안전진단 통과했고 일부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상계중계 하계뿐만 아니라 월계동도 있는데요. 이 월계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광운대 역세권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광운대 역세권은 서쪽편으로 장위 뉴타운 그리고 장위 뉴타운과 강운대 역세권 개발 사이에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강운대 역세권을 둘러싼 전체 권역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우측으로 동쪽편으로 미미삼이라고 하죠. 미성미룡 3호 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미삼 중에서 10평대의 소형 병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시세는 6억 이내이고 입지는 우리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교통, 학교도 다 끼고 있고요. 강원대 위쪽으로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트레이더스가 매출이 서울 내에서 거의 탑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나 아니면 재건축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좋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중랑구 쪽에서 신내동입니다. 신내동은 주공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있고 민영단지까지 합하면 더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봉화산, 6호선 봉화산역 끼고 있는 아래쪽에 신내동 단지들은 10평대 혹은 20평대 초반이 있는데 6억 이내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도 당연히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데 경기권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경기권 내에서 가장 대장단지 혹은 신축단지, 상징성 있는 단지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중앙 2구역을 재개발한 곳이죠. 의정부 센트럴 자이앤 오이브 캐슬입니다. 여기 단지가 20평대가 5억대 6억 이하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역으로 도보로 10분 정도, 워낙에 단지가 커서 도보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동과 10분이 조금 넘어가는 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도보로 1호선 의정부역 접근 가능하고 의정부역이 GTX C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서울까지, 특히 삼성역까지 10분대로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교통망의 호재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하안지구죠. 철산동과 광명동,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하안주공이 광명시에서 마지막으로 재건축이 될 지역이죠. 하안지구는 시세 6억 원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적 거성 훌륭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억 이하의 서울과 수도권 단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곳들 이외에도 6억 이하의 서울 경기권, 특히나 경기권에서 6억 이하의 신축 그리고 상징성 있는 대표 단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 같은 6억 원이라면 그럼 상계주공 10단지가 좋은가요? 신내 6단지가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 비교하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프롭테크에서 여러 단지 비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단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를 각각 평형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과거의 그래프에서부터 현재 그래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매매가가 붙어 있습니다. 5억 5천에서 약 6억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매가가 붙어 있고, 대체적으로 이 파란색 단지 신내 6단지가 비교 우위를 점했던 단지인데 전고점은 상계동이 조금 더 높게 찍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매매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고 그리고 전세가를 보시면 현재 매매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상품 가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그룹 안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갭 투자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내 6단지가 매매가가 조금 더 낮고 전세가는 높기 때문에 신내 6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실거주라고 한다면 매매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학교 이런 생활권을 고려하셔서 실거주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하겠다, 투자 기간에 따라서는 상계 19역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상계 19역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유사가치의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단지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자, 서열이 구분되어 있는 곳, 예를 들면 두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붙는 점들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시세 트래킹을 하면 아실 수가 있는데 매매가가 붙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세의 흐름이 높은 급지를 선택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하락한, 이렇게 조금은 비교 연위에 있는 단지와 매매가가 붙은 이유들을 원인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위에 입주 물량이 올해 굉장히 많다라든지 아니면 전세가 순환하는 물량이 많다라든지 일시적으로 이런 시기가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매매가가 붙었는지 혹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내가 보유하고 매도하기 이전에 이런 원인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매가 붙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단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억 이하의 서울 수도권 단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 안녕.